녹조라떼. 이 주제는 문 후보가 작심하고 들고 나온 주제입니다. 홍보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키워드만 본다면 과연 양상은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또는 뭐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는 후보도 계신데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계속 한번 해보시죠. 아니, 녹조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질 악화가 이 4대강 댐 때문에 이렇게 악화가 됐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질소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을 또 가둬뒀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양댐은 왜 그래 녹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 232일을 가다놨는데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4대강 보도는 그대로 두겠다. 그거는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그 다음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한해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입니다.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어제 4대강 사업을 두고 두 후보가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환경 부문을 취재하신 또 정성희 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취재하시고 4대강 때도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이른바 녹조는 물을 가뒀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주장이고 홍 후보의 주장은 아니다. 녹조는 물을 가둔 것과 상관없는 이유다. 소양강 댐도 가둬놔도 녹조가 안 생긴다라는 주장인데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어느 후보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이 수질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강에 대해서 사실 그 감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MB 정부하고 이렇게 벽을 쌓고 있으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르면은 녹조가 심해진 것은 4대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녹조를 약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얘기는 절반의 지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얘기를 하셨는데 소양강댐이 사실 29억 톤의 물을 가지고 있고 232일 동안 있는 건 맞습니다. 녹조가 없는 것은 이제 상수원에서 그런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 대신에 흐르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물이 많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반의 지시를 안고 있는데요. 이것은 4대강 문제는 홍수, 그다음에 가뭄 예방 효과, 그다음에 수질 악화 여기에서 어떤 것에 가중치를 어떤 정권의 힘을 실어주냐는 문제지 완전 100% 악도 아니고 완전 100% 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에 논란에 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가 어저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셨으니까 정성희 위원의 생각과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사실은 4대강 얘기 나오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많이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결과를 놓고 편의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4대강 문제야말로 저는 아주 고약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유용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4대강 주변에 사는 분들 물어봐야 돼요. 예. 4대강을 직접 끼고 있는 시도지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시는 대로 박준영 지사, 민주당 출신 전남지사였습니다. 4대강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말 격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금강사업 통해가지고 홍수 문제 해결하고 가뭄 문제 해결하고 있다고 4대강 격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문제 가지고 이게 4대강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제는 다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지만 2008년도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가 금융위기, 경제위기 겪을 때 대한민국이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외신들이 많이 보도했을 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그래도 지키고 회복되는데도 꽤 기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큰빈 무슨 물이낀가요? 그것도 전혀 4대강과는 큰 관계없는, 그 나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어저께 문재인 후보가 잘 알지 못하고 느낌만 가지고 나와서 주장을 했다가 굉장히 크게 당한 경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이 억울해요. 예, 네. 윤태곤 실장님 지금 첨예한 의견들인데 어제 그런데 분야가 교육과 복지 부문이었는데 4대강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유를 들자면은 그 돈을 안 썼으면 복지 재원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예. 이것은 제가 전문적 이야기 할 건 아니고 문재인 후보 꺼냈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 프레임을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문 후보가 이제 통합 이런 쪽으로 가다가 심상정 후보가 요즘 이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조금 이제 진보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제일 본인의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복지 문제 같으면은 심상정 후보보다 내가 돈 더 많이 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전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게 자신의 이제 진보성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거다. 그런 판단에서 꺼낸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이런 말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바이럴로 이제 구전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MB 아바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억울했으면 그것 때문에 다 패착이라고 욕 먹고 있습니다만은 토론장에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만 물어봤잖아요. 예. 했었겠습니까? 그런 식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토론회의 결정적인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문재인, 홍준표 두 후보의 뜨거운 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정적인 어제 토론회의 장면 지금 공개합니다.